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영국의 명문 보딩스쿨 학생들의 자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자퇴가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나 사춘기 반항이 아닌 아시아 국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이후 일어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영국 교육 환경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학생들의 냉철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어떻게 영국 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엘리자 윌리엄스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영국 런던 외곽의 전통 있는 보딩스쿨에 다니던 평범한 영국 소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옥스퍼드 출신 교수, 어머니는 케임브리지를 나온 교육행정가로 우리 가족은 언제나 영국과 유럽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조차 교육 정책과 유럽의 역사적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유럽 중심적 사고를 키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영국에 있고 가장 오래된 교육 전통과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믿음은 제게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300년 전통의 명문으로 가장 특별한 행사는 고학년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선배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파리의 에펠탑,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앞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했고 저 역시 그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올해는 어디로 갈까? 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발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고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아시아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강당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요? 왜 갑자기요?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거기 북한이랑 전쟁 중 아닌가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시아는 가보고 싶던 곳이 아니었고 한국은 단지 북한과 대치 중인 위험한 나라, 케이팝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자리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면 북한이랑 가까운 거 아냐? 뉴스에서 미사일 발사한다는 소식 맨날 나오던데. 다른 친구도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고 들었어. 입에 맞을지 걱정이야.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시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범죄율이 낮고 밤에도 안전하다던데. 우리는 런던에서도 밤에 혼자 다니지 못하잖아. 그 말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런던의 밤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학생들에게 진보적인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이번 기회에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한국 교육부에서 보내온 자료가 표시되었습니다. 국제학력평가에서 수학, 과학, 독해 분야 모두 상위권을 차지한 한국,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스마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첨단 도시 서울의 모습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결국 그날 투표 결과 의외로 학생들의 찬성이 우세했고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음식은? 언어는? 안전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처음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오래된 시설과 혼잡함에 익숙했던 저에게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과 정돈된 모습은 마치 미래로 건너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자연광이 공항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눈부시게 반짝였고 어디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지저분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모두가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웰컴 투 코리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로봇 안내원이 다가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하자마자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입국 심사줄만 서도 30분 이상 기다리는데 말입니다. 여기가 정말 분단 국가 맞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위험한 한반도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제공되었고 친구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하며 부모님께 도착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고속도로, 정돈된 도시 경관, 그리고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과 강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었고 모든 좌석에는 충전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거리는 더욱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지켰고 지하철역은 마치 미술관처럼 깔끔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길거리의 안전함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밤에도 혼자 걷고 있었고 편의점에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먹거리 골목에 들어서자 다양한 음식 냄새에 저절로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떡볶이, 어묵, 호떡, 만두.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떡볶이 가게 앞에 서서 메뉴를 살펴보고 있는데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이구, 외국에서 왔구나. 한번 먹어봐. 맛있어. 저는 영어로 조금 덜 맵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할머니는 웃으시며 특별히 덜 매운 떡볶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자마자 생각보다 매워서 저도 모르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웃으시며 옆에 있던 호떡 하나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매워? 이거 먹어. 서비스야. 그 따뜻한 호떡을 받아든 순간 저는 뭔가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인 걸까요?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러나 직접 경험해보니 너무나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그냥 주다니,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한국 여행의 가장 큰 기대 중 하나는 현지 고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또래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서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와, 영어 발음이 원어민 같아.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니 유리 전시장에 전시된 트로피와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세계 과학 경시대회, 로봇 공학 대회, AI 챌린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고등학생들이 받은 상이야? 안내하던 한국 학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작년에 선배들이 받은 상이에요. 올해도 몇 개 더 추가될 것 같아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하는 그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스포츠 대회 트로피 몇 개가 전부인데 말입니다. 교실 안을 둘러보니 최신식 전자칠판, 개인 태블릿, 심지어 소형 로봇까지 교육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명문학교에서도 아직 분필 칠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수업 참관 때 왔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복잡한 수식을 설명하시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한 학생이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며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영국에서는 대학교 2학년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고등학교 수업이야? 속삭이는 제 말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나는 저 문제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수학 공식과 개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참여도였습니다. 영국 수업에서는 대부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은 필기하는 방식이었지만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업 후 한 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매일 공부해? 그러자 그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따로 학습해요. 이런 수학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에도 쓰이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공부해요.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단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부했지만 한국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영어 토론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로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논리적인 주장과 반박이 오갔습니다. 제 옆에 앉은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애들 영어 실력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급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SNS에서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을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배식대, 정갈한 그릇,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메뉴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조리사분들이 스테인리스 식판에 한식 정식을 담아주셨습니다. 잡곡밥, 된장국, 불고기, 각종 나물, 김치, 그리고 신선한 과일까지.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라고요? 영국에서 우리가 먹던 기름진 감자튀김과 소시지, 혹은 차가운 샌드위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급식실의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식판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각자 정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급식 시간이 가장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 옆에 앉아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급식을 매일 먹는 거야? 그러자 그 학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영양사 선생님께서 균형 잡힌 식단을 짜주시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존중과 관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학교에 다녔다면 아마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거야.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을까요? 깨끗한 시설, 최신 교육기자재, 건강한 급식,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위험하고 낯선 나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은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쓰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고 나중에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낡은 시설, 불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느린 입국 절차까지 한국에서 경험했던 효율성과 깔끔함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에 쓰레기통이 넘쳐나고 골목마다 낙서가 가득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인데 이제는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한국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학교로 돌아와 맞이한 첫 급식 시간. 트레이에 놓인 건 기름기 많은 피자 한 조각, 마른 감자튀김, 그리고 통조림 콩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에서 맛봤던 다양하고 건강한 식단과 너무나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한국 급식이 그리워졌습니다. 첫 수업 시간, 선생님은 여전히 오래된 교과서를 펼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게 앉아 있거나 몰래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보았던 열정적인 토론과 참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학교 경보가 울렸습니다. 주의하세요. 학교 인근에 위협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교실에 머물러 주세요. 알고 보니 학교 근처에서 흉기를 든 사람이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은 한국 서울의 밤거리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학생들이 핸드폰을 보며 혼자 걸어가던 모습,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라면을 먹던 사람들, 그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진짜 위험한 곳은 한국이 아니라 여기였구나.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안전과 교육, 일상의 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업은 지루했고 급식은 맛없었으며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범죄 소식은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었고 그들조차 제가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처음엔 부모님도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왜? 거긴 너무 멀잖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지 관광지나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더 안전하고 더 배움이 있고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어요. 영국은 전통과 역사는 위대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한국이 더 앞서 있어요.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보딩스쿨을 자퇴하고 한국국제고등학교로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비자 신청, 입학시험,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한 저의 열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달 동안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온라인으로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며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마침내 입학이 확정되고 저는 짐을 싸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과 기대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저는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서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서툴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빠르게 배우고 있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제 시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밤에도 안전하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건강한 급식, 열정적인 친구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이 모든 것이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유학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영국과 한국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안전함, 교육열과 영국의 창의성, 전통을 모두 품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 뒤를 이어 저와 같은 선택을 한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난 후 우리 보딩스쿨에서도 3명의 학생이 비슷한 결정을 내렸고 다른 학교들에서도 아시아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편견 없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 번의 수학여행이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군가의 미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며 뿌듯했던 순간,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혹은 한국의 어떤 점에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모이면 이 세상에 더 큰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